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요즘에 로봇 시장이 좀 핫합니다. 네. 그 금요일 날도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로봇 관련주거든요. 여기 금요일 날도 상한가를 칠 정도로 금요일의 남자. 제가 산 건 아닙니다. 못 먹었어요. 아, 그건 아쉽네. 심지어는 이제 신고가인데 근데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뉴스를 봤더니 왜 상한가 쳤지? 뉴스를 봤더니 삼성이랑 네, 같이 로봇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상가 칠만 하네. 네. 근데 삼성이 보면은 사실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삼성이 그 신규 사업에서 확장하는 형태를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M&A를 많이 추진하거든요. 예.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런 형태인데 어쩌면 아진엑스텍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신고가에다가 상한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주사위 채널은 사실 초기에 어떤 상승 신호를 했을 때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로봇 시장은 아직 시장이 많이 열려 있고 왜냐면 연평균 20%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오히려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은 점점 열려 있는데 주가 위치를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진엑스텍이 아니라 다른 로봇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다. 그러면 이제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면. 네, 제가 대장이면 어느 정도 돼야 대장이죠? 좀 매출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거잖아. 제일 많이 상승한 거잖아. 신고가를 쳤다며.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 다른 종목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올라간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M&A라는 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연결을 지을 수는 있겠네. 가능성을 점쳐서 올라간 게 아닌가. 비메모리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지금 저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라는 게 이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는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실제로 M&A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삼성전자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에 사실 주식은 올라가는 게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재료가 M&A를 할 수도 있겠나라는 재료도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일 수 있는 기대감도 재료로 쓰거든요. 예, 실제로 영수증을 가지고 재료를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재료로 사실 오히려 또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는. 그렇지. 기대감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때 오히려 M&A가 하겠다고 한 이후부터는 그렇지.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다 반영됐으니까. 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소문에 나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격언도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실적 매출 자체를 보면 그렇게까지 막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좋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주가가 더 높아야 되겠죠. 예.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러면 아직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안정성을 보면 확보된 고객사만 하더라도 70개가 넘어요. 700개, 70개가 아니라. 실망할 뻔했어. 70개면. 네, 그러니까요. 700개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 당연히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지만 현대차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뭐 원익 IPS 이렇게 하면 7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로봇 시장에 뭐 삼성도 뛰어들었지만 현대차도 뛰어들었고 테슬라도 뛰어들었고 뭐 LG전자도 뛰어들었고 지금 굉장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로봇 시장은 대기업에서 베팅을 하거나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그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어느 대기업에서 혹은 어느가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거를 뭐 로봇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발견되면 로봇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주목하는 게 이건 딱 그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거가 맞네. 지금
좋은 말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주목을 받으면 이게 두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네. 이 AI가 뭔가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제 로봇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명령이 입력이 되고 그러면 그 명령이 입력된 것을 수행을 하려면 결국 수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뭔가가 필요하잖아. 그게 로봇이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AI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아주 중요한 네. 지적을 한번 하는 거고 짚고 넘어가는 거고 종목도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종목이라는 거지. 그렇죠.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할 거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방금 얘기한 대로. 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인구 고령화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높아지면서 인건비의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제 사람을 안 쓰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 예,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을? 서빙 해줍니다. 서빙. 서빙. 그런 게 있어? 예, 서빙을 해줍니다. 식당 가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서빙을 로봇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알바생이라든지 그렇지. 서빙 직원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슬픈 얘기야. 나도 갑자기 예, 슬퍼졌어. 서빙 하셨었나 보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은 로봇 시장이 그 전에는 사실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쪽이에요. 근데 이걸 건너뛰고 지금 정부와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고 삼성과 지금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고 뭐 이러는 게 자, 산업용 로봇을 그냥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지능형 로봇을 가지고 산업으로 쓸 거냐 서비스 로봇을 쓸 거냐인데 로봇 시장은 앞으로 서비스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다. 그러네. 대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뭐 서빙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고 돌봄 뭐 서비스. 안내, 예, 그다음에 배달 뭐 이런 그다음 웨어러블 요즘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차고 그렇지. 호환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로봇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지하고 처리하는 행동하는.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이제 합쳐져서 그런 형태가 되겠네.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로봇한테 장악당하는 인간이 만든 로봇한테 반대로 장악당하는 그게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죽기 전까지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차트 잠깐 보실까요? 네. 아지넥스텍 차트. 와, 멋지네.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볼게요. 이게 고개 내밀었네. 그냥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뭐 이건 줄 달려 있으니까 꼬리 달리는 거는 일단은 뭐 고점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로봇이 부각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맨 상단에 고개를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맨 앞에서 선봉에 나서서 그렇지. 내가 먼저 올라갈게 따라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요쯤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 돌파했을 때 근데 이때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건 분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상한가 따라잡기 단타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아이쿠 이게 언제 10시 정도 바로 들어갔네. 네, 10시에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갔네. 1시간 만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런 거는 그래 한번 이렇게 좀 누군가 들어오게끔 이건 그렇죠. 연상 갈 원래,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연상 이거는 갈 수도 있겠어. 혹시라도 월요일날 나한테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냥 덥석 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한가도 사실은 이게 철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한 방에 점프해서 그냥 딱 매달려서 오래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겹게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종가에 간신히 상한가 매달려 유지하는, 있죠. 그런 경우 많은데 이거는 그냥 아예 뭐 그 다음엔 거래가 거의 없었네. 그러니까 상한가도 상한가 따라잡기도 어떤 형태의 그렇지. 상한가 이건 그냥 힘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쭉쭉 가겠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온다면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건 이제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에 보면은 매출액이, 보세요. 50억에서 20억, 7억 점점 줄잖아요. 근데 올해가 아니구나. 2021년도 작년을 보면 자, 보십시오. 50억쯤 됐죠. 예. 벌써 이제 잘 나갔을 때 2018년에 어떤 고점을 오히려 돌파를 했네. 3분기 만에. 네, 3분기 만에 매출액도 돌파하고. 네. 자, 이게 2020년 기준의 차트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 전에 데이터가 이게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제 다 기대감이지 이제 네. 이때 뭐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 그게 실적으로 네.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이때보다 정부랑 대기업에서 투자가 훨씬 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많은 금액이 더 투여돼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겁내거나 고점을 겁낼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더 키워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내가 아까 잠깐 보니까 이게 1,200억밖에 안 되더라고 시가총액이. 네. 1,300억이네. 대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장도 아니지만 사실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야. 가볍기 때문에 한번 튀었다 하면 쭉쭉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 이게 대개 한 5천억 정도 돼야 중형주 네. 그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5천억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게 좀 쫓아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뭐 근데 지금도 뭐 한 100억 찍힌다고 보면 400억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올라가는 거잖아 매출액이.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PS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되는 건데 432 하니까 3배 조금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발전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네. 자, 지금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니구나. 삼성이 2021년 8월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겠다. 그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다가 3년 동안 무려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240조나? 240조. 그럼 이거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1,300억 정도 있잖아. 천 몇백억이잖아요. 1,300억이었어. 그럼 이거 사실 뭐 맘만 먹으면은 여기 있네. 1,297억이네. 아, 이게 여기 나오는군요. 아무튼 자, 삼성이 만약에 인수할 기업을 모색한다면 예, 당연히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천 기술을 개발에 나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지넥스텍이 유력하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최소한 지분 투자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라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지금 저점이다. 그렇지. 엄청난 저점이다. 이거 그냥 껑충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네. 예,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서 몇 군데 이렇게 저 지분 투자한 데가 있어. 이 회사랑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 벤더로서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거 뭐 쉽게 볼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그냥 TF 팀에서 지금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잖아. 예, 그렇게 조직을 그런 식으로 이제 꾸려 나가는 걸 보면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쪽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예. 그러면 당연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M&A 인수 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유력한 후보가 이 아진엑스텍이다. 예, 그런 투자 심리가 기대감에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한 방에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멋지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로봇 시장은 성장성이 열려 있고 그렇지. 7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 아진엑스텍은 모션 제어 그런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개발을 하려고. 네. 협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은 그 설계된 반도체를 네.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네. 설계 기술 그리고 네. 또 그 칩에 대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네. 꼭 같이 가야 될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의
오늘 이 방송을 보고서 안 산 거를 후회할 수 있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어우 너무 강한데 톤이 그냥 아주 너무 강한데. 이 가끔씩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해줘야 그래. 예.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나중에 뭐 몇 달 혹은 1년 후에 그거 오늘의 진짜.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다루는 거죠. 그렇지.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았냐. 그래 10,000원인데 1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그럼요. 지금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초창기 시장이니까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현재로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참 멋있네. 네.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